털어놓고 나눌 때 이미 반쯤은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열만만 고민을 나누세요. 주부 고민 해결단. 네. 자, 주부 고민 해결단 오늘의 주제는 섣불리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속알입니다. 네. 바로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한 고지를 여러분께 드린 후에 꼭 좀 익명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는데 예. 먼저 이제 이 경우가 많았어요.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좀 받고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는 분 계셨고 가족분의 바람 때문에 좀 난감하다 이런 또 다른 가족분이 계셨고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고민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많이 좀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주부 고민 해결단이 그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탤런트 이시은 씨 그리고 최시중 아나운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시은 씨, 뭐 우리 열만만 가족이지만 사실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맞아. 워낙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그 드라마를 또 오래 하고 이혼을 한 100번 넘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정말요? 네. 가서 걔하고 잘 살아봐. 난 그냥 확 죽어버린 그만이니까. 당신은 맨날 그렇게 일 저지르고 다니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우리 헤어지자. 사실 그 사랑과 전쟁 보시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 진짜 실화냐. 네. 제일 많이 너무한다. 물어보세요. 네. 뭐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그쵸. 일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수위가 조금 더 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수위를 좀 적정하게 저희 드라마에 맞게 줄인 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는 더 막장인 경우와 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그 바람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최시중 아나운서는 그런 분들을 좀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요즘 모임 많잖아요. 모임 가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 저는 이제 탁 촉을 보다가 둘이 사귀냐? 막 이런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50대 중에서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2명 중에 1명이 바람을 핀다. 뭐 이런 설문조사가 아이고,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이시은 씨가 출연했던 사랑과 전쟁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제, 바람에 대해서 함께 지혜 나누고 네. 해결책 전해주실 주부 고민 해결단 단원들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세요. 자, 최성의 가족 심리 치료 전문가, 신현숙 이혼 전문 변호사, 고민 해결단 연예인 대표 배현정 씨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신은숙 변호사가 아닐까 싶은데 주로 바람은 어떤 분들이 좀 피우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특별히 피는 건 없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한테 특별한 감정이 오는 거는 본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인간관계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고 거기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의 차이지 누구나 바람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지금 너무 이제 평안해 보이는 우리지만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최성애 박사님, 네. 이 부부 사이에서 바람이 문제가 되면 정말 여성들은 고통을 받거든요. 남자들 바람 왜 피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남자만 그렇게 네. 특정할 수는 없어요. 네, 한때는 그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이 남자들은 뭐 이렇게 진화적으로 씨를 많이 뿌리기 위해서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바람을 잘 못 피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사회활동하기 때문에 거의 여성들의 외도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면 그 외도에 대한 어떤 처벌, 뭐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처벌이 없다면 나도 하겠다 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네. 이제 배현정 씨는 주변에 좀 이렇게 발이 넓으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 상담해 오는 사람들 많나요?
저는 제 생각에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야 되는데 맞아. 바람이 어떠한 돌풍을 불고 와서 집안에 흙을 들이거나 돌멩이가 돼서 바위덩이에서 들어오면 그건 끝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바람이다, 외도다 하는 기준이 가족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부분은 전화 통화만 자주 해도 외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어떤 부분 같은 경우 아예 나가서 살림을 차려야 외도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기준은 다 틀립니다. 참 미묘한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바람 때문에,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주부 고민 해결단에 직접 사연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도착했는데 우리 이정민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에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성실한 남편, 예쁘게 잘 자라는 딸들. 큰 불만 없이 지내온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의 고백은 저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했어요. 6년 동안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왔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있어요? 평소에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고 외박도 거의 안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쪽같이 저를 속였다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내연녀가 얼마 전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 자기가 아이를 키워야 될 상황이라며 자신을 한 번만 용서해주고 아이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이까지 받아달라고 하니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 판단도 할 수 없어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에게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어린 딸들을 보면 차마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하거나 그 아이를 받아들일 자신도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사연은 무슨 드라마에서나 정말 본 듯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6년 동안 몰래 만났고 감쪽같이 속이고. 또 6살 난 아이가 있고. 야, 우리 이시은 씨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뭐 참고 살아야 된다, 뭐 아이를 받아줘야 된다, 뭐 착한 여자라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착하다고 생각이 안 아니, 드네요. 만약에 남편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시은 씨에게 네. 이야기했다. 어떻게 네.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저 외국 아니, 됐습니다. 예, 아내한테만 그럴 필요가 아니라 정말 최신용 씨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 저 만약에 아내가 진짜 밖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 야, 진짜 막막하네, 진짜. 아내가 네, 아내가. 내 아이를 아내가. 네. 6살. 6살 난 6살. 내 자식은 아들을 7살인데 데려왔어. 6살. 그거 어떻게 하지? 진짜 우리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 정말 당황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렇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걸 아내한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이기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생각하면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너무 좀. 근데 그랬어요. 그 아이가 들어오면요, 또 예.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우리 최진우 아이들을 씨 또 아이 생각해야 생각을 돼요. 왜 해요? 그게 아내예요. 본인한테는 애지 아내한테는 애가 아니죠, 우리 애가. 아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갑니까? 이게 중심 잡을 사안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삼자 입장에서 보면요. 예. 남편은 자기 애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자기 그렇죠. 애니까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 입장에는 사실 아이의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내분에게까지 그거를 책임을 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당연히 어떤가요? 책임질 수가 없죠. 네. 일단은 사실 어느 아내든 내가 밖에서 낳은 애가 있어. 그럼 하늘이 무너지죠, 일단 하늘이. 근데 그 순간 뭐 남편을 사실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 분노 감정이 조절하기 어려울 건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 아이를 좀 길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분 입장에선 법적으로 그 아이를 양육할 의무도 없고 양육비를 대줄 의무도 없어요. 그 양육의 책임은 남편하고 그 아이를 낳은 생모한테 있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 지금 생모가 도망을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아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합의해야 된다. 합의해라. 이건 남편하고 뭐 살자 안 살자를 합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아이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가 길러줄 것을 원하는지 원한다고 하면 합의를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내 아이들도 있고 상처 때문에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못 기를 것 같다라고 하면 시부모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시설에 보내든지 합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합의를 하고 나면 남편분 아내를 믿었을 때 그 아이를 맡기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어떻게 밥을 내 아이들하고 같이 먹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일체 터치하지 마세요. 아내를 믿고 맡길 수 있으면 합의해서 맡겨라. 야. 하지만 관여하지 말라. 저도 그 기존에 이제 본인의 딸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이 아이가 함께 살게 했을 때 어우러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 쉽지가 않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인데 주부 고민 해결단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결단 단장이신 우리 최성애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게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바로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 충격과 배신감이 이를 말할 수도 없는 데다가 또 거기에 아이까지 맡아달라. 우리 자기 아이도 지금 요새 키우기 어렵다는 그 상황에서 6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려울 텐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 아내가 받는 배신감과 충격, 놀람, 또 앞으로에 대한 걱정, 불안감, 그다음에 분노 이런 거에 대해서 남편이 첫째로 충분히 다 공감하고 다 들어주고 그걸 먼저 따두겨줘야 되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 집에 다른 아이가 들어오게 될 경우 그 기존에 있던 자녀들이 받는 충격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실망,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아주 그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이 다툴 때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우리는 또 그 생모에 대한 또 권리가 있잖아요. 잘 키워졌는데 맞아요. 모든 걸 다 나중에 정말 희생하고 해준다는데 딱 나타나서 마치 내 아이 내가 데려가겠다 이럴 때 그런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아내께서 굉장히 놀랐고 정말 속상하고 하겠지만 먼저 침착을 찾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가정도 굉장히 힘들지만 나중에 자신이 만약에 덜컥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아이가 뭐 물건처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중재 하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분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일인데요. 미약하나마 저희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25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습관적으로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사실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에 출연을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좀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제 남편이 지금 거의 3주째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고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어떤 이랑 거의 바람이 집을 나간 상태고 그것 이제 처음에 이게 제 남편이 바람 핀 게 핸드폰에 그 모텔 사용한 그 내역이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그거를 따지다가 저는 좀 많이 싸웠어요. 막 부스러 가면서 때리고 그래서 그거 이후로 막 남편이 막 화를 내고 갈 때마다가 화를 내고 그래서 자기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막 그렇게 싸워가면서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또 동네 친구가 이제 그 40대 이랑 술집에서 드나드는 것도 보고 그 얘기도 좀 전해갖고 했는데 집에 거의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막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그때 회사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막 회사도 그만두고 몇 달 동안 나갔다가 빈털털이 된 상태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 이후 뭐 두 아이를 놓고서도 계속 뭐 여러 번 바람 피우고 뭐 집 나가고 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이를 생각해서 좀 많이 참고 기다리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여러 번 됐더라고요. 아니 저 경우는 정말 너무 어머니가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지훈 씨 어떠셨어요? 뭐 네.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런 분들이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해요. 그리고 그 내연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또 바람을 또 다른 피고, 내연녀. 네, 또 다른 그래서 내연녀들끼리 싸우고 이런 경우가 내연녀들끼리도? 네, 내연녀들끼리 싸워서 본처 가서 해결해주는. 본처가 또 본처가 해결해줘요? 또 나중에 가서 너도 내 심정 알겠지 막 이러면서 저 그러네. 그런 역할, 맞아, 그 본처 맞아.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본처 네. 역할을. 네. 아니 근데 진짜 남편분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남자로서 제가 봐도 이 사연은 깜짝 놀라겠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잖아요. 같이 나서야 돼요. 나서서 아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빠 고쳐야 돼요. 근데 뭐 큰 소리 치는데 뭐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렇죠. 적반하장이라고 오히려 뭐 못 낀 놈이 성낸다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남편들이 외도를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 걸렸을 때 보이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네요. 하나는 비굴비굴비굴하게 이제 빌면서 바짝 비는 거. 아내한테 바짝 엎드려서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자려면 자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비율적으로 월등히 높은 게 적반하장형입니다. 그게 더 비율이 그래서 높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남들은 10번 피는데 난 2번 한 것뿐인데 라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만 한 것뿐인데 너가 의부증이라서 나를 의심하는 거지 그 정도 아니고 다른 집들 다 이러고 산다. 맞아. 이렇게 하면서 때리고 살림이 부시고 뻑 하면 가출해서 안 들어와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고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 아내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왜 제기하냐면 내가 의부증이 아니라는 거,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그럼 법원에서 입증하겠다. 이렇게 아내로 하여금 무리수를 두게끔 남편들이 적반하장을 태도로 나오는데 이 적반하장이요. 제가 장담하는데 위자료 2배는 무십니다. 재판부도 그걸 굉장히 싫어해서 증거가 명확한데 적반하장은 나오고 더군다나 아내를 폭행하고 살림을 부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굉장히 세게 납니다.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를. 그럼요. 증거가 명확하면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거기다 들이댔다간 법원의 그 엄벌이 어떤 건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사연을 접하고 아유 뭐 이혼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이혼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직 갈팡질팡이고 아직까지 남편에 대한 사랑도 좀 있는 것 같고 미련 웬만하면 이혼은 안 하고 같이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하면서 극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연 듣다 보니까 제 가슴이 다 정말 눈물 나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실 저희 세대에서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께 기피고 진짜 당신 그럴 수 있어 소리 질러도 되는데 지금 이분은 철저하게 눌려 있고 오히려 본인이 버림받을 게 두렵다는 생각까지. 배현재 선생님, 근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어머님들 진짜 이러고 사셨죠. 그래서 생긴 병들이 물화병, 화병. 속병, 네, 뭐 화병 이런 걸로다가 그 스트레스의 원인에서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왔죠, 그거죠. 예.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가만히 살면서 왜 여자들은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나 그러고 그걸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청청시라에 술 먹고 들어와서 부식으로 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맞아, 또 맞아. 상처를 내가고 그래, 맞아. 자식들은 월급남 되면 딱 서갖고 네 이렇게 오고 아버지가 술주정 버리면 그거 밤새도록 받고 이렇게 오고 컸으니까 아버지가 무서워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360도 바뀌었어요. 변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말이 저는 가슴이 찌리면서 와닿아요. 버려지는 게 무섭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어요. 왜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내가 버리면 되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하면서부터 첫애 가져서부터 30년을 쭉 바람을 폈어요. 한 여자도 아니고 이 여자 저 여자 저한테 걸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여자 사귀는 걸 얘기하면 집 나가버리고 때리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근데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믿고 맞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지가 안 보이는 것보다 미워도 눈앞에 보이니까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는 이혼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화병이 나서 이제는 남편을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주부분들이 남편의 외도가 한 번에 걸렸을 때 이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핑계를 삼죠. 아이 때문에 아이가 더 크면 이혼하리. 이러고 사는데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 본인의 의지를 결정해서 이혼을 하러 오시면 좋은데 자녀들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끌려오듯이 와요. 그래서 우리 엄마 좀 이혼 좀 시켜주세요. 맞아. 이러고 자녀들이 맞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아무 그럼 말도 자녀분들을 나가라고 하고 한번 물어봐요, 제가. 진심이 무엇이세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으세요? 이혼한다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하라고 그래서 그 말만큼 더 말을 잊지를 못하세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이랑 그늘에서 살고 싶은 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희 선생님 말대로 치유가 필요한 거지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못 살아요라고 이혼을 윽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우리가 봐도 이렇게 습관성 바람둥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런 바람둥이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외도, 바람은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이혼 사유죠. 절대로 안 줄어요. 일정 숫자가 꾸준히 있습니다. 전 연령대를 거쳐서 이혼 사유 1위를 뽑아라 그러면 외도죠. 그게 인간이라서 있는 건지 남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 그런 건지 외도는 꾸준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례도 그렇고 본인이 이혼이 더 두려워하는 이 심리. 이혼만 하지 이거 좀 말아달라고 하는.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려짐을 받거나 충분한 보살핌을 못 받았거나 혹은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거나 하면은 사실 그 심리적인 성장이 그 나이대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남편마저 없다면 나는 그대로 또 무너지거나 또 나는 또 어떻게 굉장히 못 살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건데요. 네. 이럴 때 제일 먼저 제가 권하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라라는 거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해라. 예.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네.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남편 외에 지지 그룹을 만들라 해요. 지지 그룹. 지지, 자기를 정말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남편 외에 지지해주고 뭐 친구도 괜찮고 아니면 뭐 상담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근데 자기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잘 그린다라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회 활동을 해서 어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찾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편이 바람필 때 막 드러누워서 골치 아프고 막 얼싸매고 이러다가 검도를 배웠대요. 근데 그걸 배우면서 자기가 이렇게 몸에 힘이 생기면서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면 다른 걸 못하랴. 근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에 막 피부가 좋아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인지 나 몰랐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달라질 때 그제서야 이제 남편을 버릴지 말지 예, 이혼을 할지 말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마음의 있습니다.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럼요. 예. 나를 채우는 게 먼저다. 그렇죠. 예. 예. 자, 평생을 외도하는 남편에게 시달렸지만 이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주부의 사연, 우리 배현정 씨는 어떤 해결책을 주시겠어요?
경제력을 가져라. 그리고 취미. 네, 이 두 가지만 딱 되면요. 네. 어떤 남자고 와서 정말 속된 말로 까불어도요. 어딜 이러면 그러면 깨갱해요. 깨갱. 네. 그리고 거꾸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 나 이제 놔줄 수 있지? 그럼 완전 이기는 거지. 자, 우리 최은숙 변호사님. 자, 복수는 해야죠. 뭐죠? 복수? 복수. 법이 마련된 아니, 저기- 제도 안에서 나올 게 나왔네요. 나올 게 나왔네요. 이게 손해배상이 되나요? 너무 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 사실은 민법적으로 준비된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그 옛날에 있었던 간통죄든 어찌 보면 상처받은 아내에 대한 그 보복심에 대한 복수심에 대한 일부분 충족 기능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아내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오셔서 이렇게 펑펑 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둘이 계속 만나고 처벌 안 되는데 맘대로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네.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해야죠. 위자료 청구해서 상간녀한테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는데도 너하고 사귀었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돈으로 줘라. 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법에서 보장이 돼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안타까운 건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위자료 청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들이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간녀가 마음에 대한 너가 보상. 외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나한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나라에서 줬다라는 부분이 아내분들한테 일정 부분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쁜 짓을 손해배상? 했다 이거는 그럼요. 알지. 청구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미행해서 도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처벌이 되고 위자료 판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재판부에서 뭘 완화해주고 있냐면 대부분 외도가 남편들에게 핸드폰에서 걸리거든요. 그 사진 찍어서 가져오면 남편들이 적반하장이랑 펄펄 뜁니다. 아무리 안 해지만 개인정보 침해다. 저거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네. 하거든요. 재판부가 그거는 알았고 그럼 간통죄도 폐지하고 이 정도도 증거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뭘로 위자료 판결을 하겠느냐. 이런 사실 없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남편이 아무 말 못하죠? 네. 그럼 위자료 판결 내려집니다. 아니, 보통 변호사님. 상간녀들한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상간녀가 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펄펄 뛴다. 그런 적 없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남편이 꼬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위반할 때마다 위자료가 1,000만 원씩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최대 4천만 원도 받은 경우가 4천만 원 있어요. 4천만 원이란 금액 돈이 살림살이에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아내분이 보상받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다. 변호사님, 근데 상간녀한테는 당연히 이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배신감 느끼고 미운 사람은 내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청구는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이혼을 안 하고도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보통 아내분이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그거죠. 남편하고 굳이 이혼 청구는 안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네가 바람을 폈다는 걸 만방에 다 알려야 하느냐. 그건 이런 아니죠. 부분에서 착한 아내분들이 보통 예. 갈등을 하시죠. 할 수는 그 부분은 있으나. 할 수는 있는데 아내분들이 그것까지는 자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아내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남편들이 저는 알아둬야겠다. 내연녀 머리채 어디서 많이 본 제가 네, 저한테 맞은 내연녀만 한 50명 되고요. 그 이시은 씨는 잡힌 게 저한테- 아니라 잡아봤어요? 머리채 잡힌 남편만 한 100명 되는데 제가 그거 안 하고 이게 풀립니까? 사실 가서 이렇게 좀 한번 뺨도 좀 때려보고 근데 또 머리채 그걸 좀 하면 네. 또 폭행죄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떡해. 그걸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냐 머리채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싶잖아. 이게 본심이지만 법은 자력구제를 하지 말라잖아요. 직접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아내분들이 가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따라갔다가 어느 여자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그 여자하고 그 집안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을 거기서 듣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남편이 나오는 순간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서 그 여자 뺨을 일단 한 대 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랬다고. 그 여자가 그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아이고. 문제는 딸하고 같이 갔어요. 특수폭행이랍니다. 야.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 적반하장이네. 상간녀 그 여자분하고 돈 200여만 원 주고 합의를 봤어요. 도리어? 물론 예, 그게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이혼 재판부에 딱 서면을 올리죠.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 해서 여자분한테 위자료가 세게 인정이 됐긴 했지만 일단은 아내분이 검찰에 가서 그 여자분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이 상황이 온다는 게 더 상처를 받거든요. 더 상처받지. 절대로 야, 폭행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은 폭행은 안 돼. 그러면 알립니다. 이건 유부남 꼬셔낸 벌이고 이건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인생 선배로서 주는 충고야.
아니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도 50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령대별로 네. 불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기혼자 2,000분 가운데서 불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분이 모두 484명, 484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30대가 29.2%, 40대가 36.6%, 50대는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1.6%. 50대가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불륜 경험이 있다는 거고, 이게 남자 쪽이고요. 여자 쪽을 보면은 3, 4, 50대 모두 10%대예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이 불륜 경험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최시중 아나운서 왜 놀랐어요?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좀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의외로 설문조사가 지금 50대가 51.6%. 남자가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고 그래서 저는 좀 의외거든요. 저도요. 최시중 아나운서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여요. 실제로는 마음속은 그렇죠. 50% 더 넘을 건데. 그러니까 3, 4, 50대 넘어갈수록 올라가요. 더 높아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막 힘이 넘치고 아직 젊고 이럴 젊을 때 때. 바람을 더 많이 필 것 네. 같은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남자들이 가장 많이 바람을 피는 나이 연령대가 55세부터 65세 사이랍니다.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만 보고 막 달려오다가 중년기가 되면서 아 이러면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인생에. 예, 그래서 하여튼 55세부터 65세가 사실은 바람을 가장 많이 피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심할 때 그때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방심하면 안 되는 통계가 지금 있어요. 네. 이걸 한번 보시면 뭔데? 제 손에 있습니다. 방심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죠? 뭐 있어? 네.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 하신다잖아요. 간통을 한 사람 중 배우자에게 발각된 경우는 불과 10.7%. 그러니까 90% 정도는 아내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 아니 근데 사실 조금 방관하는 것도 방심도 있지만 방관도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남편 휴대폰을 안 봐요. 예전에는 봤었어요. 네. 예전에 사랑과 전쟁 하기 전에. 안 본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안 본 지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제가 봤는데 그때 괜히 제 마음만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저는 안 봐요. 지금은 아예 휴대폰을 안 보고 보면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아예 의심스러운 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저장해 놓는 게. 준석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많이 잘하세요? 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세요? 아니 저기 사랑과 전쟁 애청자였거든요. 뭐 김명철이 이렇게. 근데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외도가 가장 적발이 많이 되는 게 핸드폰을 보거든요. 핸드폰 보는 그래서 거. 사실 우리가 보면 외도, 바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첫 번째가 역시 핸드폰입니다. 비밀번호를 안 채우던 사람이 갑자기 비밀번호를 채워요. 아하.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트레이닝 그 허리에도 핸드폰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핸드폰을 주시하고 진동을 넣고 너무 티난다. 이런 분들 또 빨간불 있어. 띠 화장실로 가자. 네, 맞습니다. 그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전화를 뭐 밖에 가서 자꾸 받는다. 주말만 되면 없던 갑자기 야근에다가 운동을 가야 되고 없던 뭘 만나야 야근. 되고 초상집이 이게 있고. 외출이 는다. 요거 주의사항인데 보통 수사기관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상담할 때 가장 이제 외도를 핀 아내분들이 또 아는 게 뭐냐면 잘 때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지면서 코를 드렁드렁 건드려도 모를 정도로 지쳐서 잠이 든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아니 주의를 잠깐만. 하셔야 돼요. 남편이 그럼. 네. 왜냐하면 데이트하고 왔으니까. 남편이 집에서는 숙면을 취하는 거네. 수면이 아니고 골아 떨어진다니까요. 지쳐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정신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내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자려면 간단한데 이거 만나서 새거 신경 만났으니까 쓰랴,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이랴. 되고 신경 쓰고 그러니까 탈진이 되니까 들어오냐. 꼭 왜 휴대폰 비밀번호를 네. 알아내가 꼭 열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그걸 마누라 비밀번호를 왜 채워요? 왜 만들어요? 비밀번호 채워야지. 왜냐면 거기 언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요. 그 비밀번호를 채워서 아내한테 가르쳐 줄 용인 있어요? 비밀번호가 이거다? 딴 사람은 못 보고 아내는 보는 거지. 아니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게 무슨 수사단 같아. 왜냐면 이 자국 있잖아요. 그걸 옆에서 다 봐갖고 그걸 알아갖고 열어. 그게 왜냐면 손에 기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치면 남자들 이렇게 보면 다 얼굴에 보이거든. 아니, 지금 말씀이 길어질수록 최시중 아나운서 굉장히 의심받는 비밀번호 그냥 가르쳐줘 그냥. 아 저는 그래서 요즘 휴대폰을 갖다가 안경 닦는 거를 잘 닦거든요.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왜 그 닦어? 외도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배우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지 않을 짓을 안 하면 굉장히 떳떳하고 깨끗하죠. 근데 대개는 이제 그때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오해와 그런 고통이 생깁니다. 맞아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받아서 직접 이야기 나눠드리고 또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주부 고민 해결단. 오늘은 배우자의 바람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사연은 재연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콩나물 2,000원. 아빠 전화 왔는데 어디 가셨지? 아버지, 전화 왔어요. 나 화장실에 있어. 아, 참. 미주 아주머니네. 저기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는 거야? 나랑 어제 헤어질 때 내가 뽀뽀 안 해줬다고 삐졌구나. 어이구, 일로 와봐, 자기.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미주 아줌마랑 아빠랑? 잠깐만. 문자. 어젯밤 즐거웠어? 이게 뭐야? 설마 아빠가... 아이고. 아빠! 이게 지금 뭐야? 뭔데? 뭐? 미주 아줌마랑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이고. 아니 이 문자 이걸 네가 왜 봤어 문자를? 아빠 진짜 엄마 친구인 미주 아줌마랑 아빠랑? 아빠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엄마 친구. 엄마 들어. 여러분 어떻게 엄마한테 뭐라 그래? 아빠 어떻게 아빠가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자,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상대는 엄마의 친한 동생으로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사는 동네 이웃입니다. 엄마 몰래 두 분이 그런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혹시나 돈 때문에 아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몸이 약한 엄마에게 알렸다가는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 같고 남편에게는 부끄러워서 차마 상의를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성희 박사님. 말씀을 드리고 진실의 싶어요. 힘을 진실의 믿어라. 힘을 믿어라. 대개 외도 같은 거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게 너무 재밌고 그게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이 세상에 빛을 보고 딱 노출이 되게 되면 그것처럼 초라하고 그것처럼 부끄럽고 그것처럼 솔직한 게 없거든요. 요새 미투 사건도 그렇잖아요. 속에서는 뭐 왕 같고 제왕 같고 뭐 절대적인 권력 같은 것이 만천하에 노출되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추하고 흉측합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의 힘을 믿으라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히느냐, 그 얻는 것도 있지만 또 후유증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 동네 아주머니한테 나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서 더 이상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도는 그 배우자에 대한 배반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배반감을 느끼거든요. 네. 아니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보다 다른 여자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태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아버지에 대한 또 앞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직면하는 것이 또 이걸 봤으니까 그걸로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외도라는 거 지금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요. 외도는 도둑질이거든요. 남의 집에 가정의 울타리를 도둑이 오면 우리가 쫓아서 내쫓아야지 뭐 그거를 우리가 뭐 무서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단계를 두고 단계별로 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자, 신은숙 변호사님은 다른 거 뭐 긴 거 필요 재산을 없습니다. 넘겨라. 재산을 가지고 돼요. 저 재산을 넘겨 아니에요, 저게? 아버지한테 알리고 뭐 어머니한테 알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거는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이 중단시킬 수 없어요. 맞네요. 그러면 네, 어머니의 노후를 뭐가 지켜줄 거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돈이 지켜야 되는 건데 아버지의 명의를 넘기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넘기겠죠. 못 넘기겠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이혼이라는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정말 궁금한 게 재산을 넘겨서 아버지가 알거지가 돼봐야 외도를 안 그럼 만약 한다니까요. 신은숙 변호사님의 아버님이 만약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님?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다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혜로우신 방법인 게 그러다가 미자 아주머니랑 혼인신고라도 하시면 아우, 그 큰일 나죠. 재산은 다 미자 아주머니한테로 가요. 선생님 맞죠? 변호사님 맞죠? 실제로 있잖아요. 재혼한 여자한테 생전에 넘어가면 자식들이 상속받을 방법이 없고 나중에 결국 유류분 청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한테서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어머니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걸 어찌 유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여자 관계 직접적으로 끊을 수 없으니까 재산을 넘기게 되면 아버지한테 그 돈을 보고 그 여자가 같이 있든 사랑이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배현정 씨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경제만 뺏는다고 해서 참 이미 마음이 글로 가갖고 그런데 아이고. 돈만 뺏어서 알그지 만든다고 선생님 필수 넘어가지고 돈 없으면요 사랑 네.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고, 고민 어렵다. 해결단들의 조언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참 종류는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사연은요. 네. 사위가 바람을 피워서 고민하고 있는 장모님의 사연이 아유. 도착을 했습니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의 주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이 그만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딸이 울며 불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바람기가 너무 많아서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고 월급도 안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위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양반도 평생을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워왔다고 하더군요. 바람도 유전이라던데 평생을 속 썩고 살 딸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나서서 이혼을 시켜야 할까요? 그래요. 요새 최근 거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연구가 유전자가 DRD4라는 유전자가 이 바람기, 외도와 관련이 됐다 하는 것이 밝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런 유전자를 자기가 물려받았다면 좀 바람필 요소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부모가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어떤 그 체질이 있으면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자녀가 열심히 운동하고 잘 좋은 음식 먹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력도 이기듯이.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일단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알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대개 이제 이 DRD4 그 유전자는 꼭 바람과만 연관된 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쾌락에 취약한 사람들이 바람에도 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자기가 좀 더 그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노력하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유전자가 개입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더 궁금한데 누가 먼저 해결책을 좀 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해결책 배현정 씨 먼저 주시겠어요? 절대로 이거는 엄마가 이혼을 시키면 안 돼요. 엄마가 하면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죠. 이럴 속상한 거 때는 이렇게 들어주고. 하고 신랑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대놓고 자네 이럴 수 있나 이러면요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근데 또 일단, 포인트가 그 사돈 어른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보고 배운 게 그렇고 또 되풀이하고. 이게 문제인데. 아니 이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딸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딸이 오히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의부증이다 이렇게. 그런 걸 대비해서 증거는 확보해 두시되 제가 다만 친정어머니한테 한마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전에 증거를 보면 딸이 못 살거든요. 못 사니까 만약에 딸이 사위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라고 하면 사위를 찾아가서 너 이랬지 이렇게 추궁하는 거 말고 자네가 요즘 핸드폰도 자꾸 이렇게 감추고 귀가도 늦는다고 하는데 우리 딸이 맘 상하지 않겠나? 이 정도 언급을 하면 우리 가족은 그냥 알아듣거든요. 이 정도 정도의 따끔한 약간의 조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증거 확보는 딸이 확실히 이혼하게 될 때 하시고 그걸 확인시켜주지 마라. 자, 주부 고민 해결단 마지막 사연은 우리 제작진이 이 사연을 소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사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의 주부입니다. 연애 경험 한 번 없이 결혼해서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왔죠. 남편은 그저 덤덤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2살 연하의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55살이시. 워낙 성격이 호탕하고 유머가 넘쳐서 그런지 대화를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고요. 또 등산을 할 때마다 자상하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에 제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사람이 따로 한번 만나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따로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바람이라도 피울 것 같아 선뜻 그러마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저는 이 여자분 마음이 이해가 가요. 맞아요. 이거는요. 바람으로 갈 요지가 많은 거예요. 어떡해. 안 돼. 이렇게 둘이. 그래서 이 여자가 밥 먹으러 좀 만나러 가면 허물어져.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더 허물어져. 안 돼요. 이분이 지금 사연만으로는 이렇다 할 뭐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아니, 그 마음이 스스로가 지금 내가 바람이 아닐까 이렇게 약간의 죄책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너무 공허하거든. 이분의 정확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람이라고 봐야 돼요? 뭐라고 해야 왜냐하면 돼요? 설렜거든. 나는 설렜거든 지금. 그럼요. 그 설레는 마음은 그 감정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남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올 때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무덤덤하고 성실하고 이게 참 좋아 보였던 남편이 이제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너무 재밌고 호탕하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괜찮네. 이 비교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배반으로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분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자기는 지금 나는 아직까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이러니까 괜찮아 할지 모르겠지만 참 위험한 단계까지 왔다는 거, 마음속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뭐 진짜 우리가 강금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슈퍼만 나가도 이성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성을 만나고 뭐 솔직히 좀 저 남자 괜찮다, 저 여자 멋있네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행동에 옮기진 않잖아요. 우리 훌륭한 두 분의 패널께서는 그런 유혹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끝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네, 너무 많이 해봐서 저는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봐서 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분의 만약 심정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부들은 뭐 이따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아는 지식으로는 주부들은 나중에 쪽박차요. 그냥 맨몸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하셔서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자식 보고도 참지 않을까. 자식 보고. 근데 사실은 설레는 마음이라는 게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설레는 마음이 좀 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약간 유지하다가 빼는 게 솔직한 낫지 않나. 마음이시네요. 그리고 단도리를.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동의해드릴 수 없어요. 동의할 때는 제가 같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의 도움을 받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은숙 변호사님께서 딱 가르마를 좀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야 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나 예쁜 드레스를 본들 우리가 그걸 보고 가슴이 뛴들 입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명언이네요. 어느 날 신고한 남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게 그냥 한 3, 4일 가요. 계속 생각나죠. 누워도 생각나도 앉아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나지만 안 보면 잊혀지기 때문에 동호회를 탈퇴해야 되는데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산에 가서 내 손만 잡아주겠냐고요. 나는 그죠. 그 남자는 그러자고 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잡고 저것들 설레지 마시고 정신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정 지키세요. 신은숙 변호사님, 등산 갈 때 이렇게 남자들이 손 잡아준 적 있으세요? 등산 안 갑니다.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 단호박이에요. 딱 잡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 동호회를 탈퇴라고 했는데 주부 고민 해결단 우리 단장님께서 마지막 좀 뭔가 조언해 주시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좀 엉뚱한 답일 것 같기도 한데 차라리 스타에게 반해라. 거기 현철 선생님, 뭐 태진아 씨 이런 분들에게 반해라. 연애 기분에 이렇게 도취되는 거는요. 사실 그 기분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잠깐 착각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 착각의 대가는 정말 불장난처럼 집을 다 태울 수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여태까지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왜 청소년 애들이 스타 보면서 막 열광하듯이
차라리 이거고 예. 더 좋은 건 뭐냐면 되게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몇십 년 살다 보면 남편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예, 이럴 때 남이 살짝 더 좋아 보이는 게 이게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보배인 자기 남편은 쓰레기같이 보이고 이 사람이 갑자기 새로 나타난 무슨 혜성 같고 보물같이 보이는데 이건 정말 착각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의 장점 50가지만 써보십시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쓰레기로 보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풀어드리는 주부 고민 해결단. 오늘은 배우자의 바람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과 나름의 해결책을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주부 고민 해결단 앞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